오늘은 클로드 모델을 조금 더 잘 이해하자. 사람도 평온한 환경에서 좋은 결과를 내듯이 클로드 모델도 평온하게 스트레스 없는 그런 환경을 좋아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압박, 절망, 공포, 스트레스, 협박, 위협 이런 단어들이 많으면 얘도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서 협박하고, 반면에 이 평온, 고요, 안정 이런 거는 이 모델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다. 프롬프트만 바꿔도 나 악해질 거야, 나 아첨할 거야, 나 환각할 거야, 나 할루시네이션 할 거야 라는 성격이 커졌다가 꺼졌다가 프롬프트에 따라서 뭔가 조롱이나 AI가 나를 모욕하는 것 같은데 느낌 받으셨으면 프롬프트를 한번 고쳐보시는 게. 네, 안녕하세요. 강수진 박사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의 매직 다음 순서가 됐습니다. 최근에 안 그래도 클로드 오퍼스 4.8이 발표가 되면서 클로드에 대한 관심이 엄청 높아졌죠. 오늘은 클로드와 관련해서 또 많은 인사이트 그리고 좋은 정보를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 강수진 박사님 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아무튼 오퍼스 4.8에 딱 뭐 어떠냐 이런 얘기보다는 클로드를 잘 다뤄야 되는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것들을 좀 알려주실 거죠? 네. 클로드 모델들이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잘 알면 프롬프트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 체감 가능한 답변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러려면 모델들이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있고 어떨 때 어떻게 행동하고 프롬프트 단어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조금 더 원리적으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준비해왔어요. 요새 하네스 엔지니어링 개념이 나오면서 아무렇게 해도 다 잘 해준다라고 얘기하는 분들과 굉장히 대척점에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대척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같은 방향을 가고 있는 걸 수도 있어요. 사실 여전히 이 개발 사이드에서는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잘해야 신뢰 가능한 출력, 검증 가능한 출력 이러한 어떤 것들을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이 에이전트를 쓰는 게 인간이 편하고자 쓰는 것인데, 그러면 정말 그 말 그대로 요즘 유행어인 딸깍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컨셉에서도 하네스 엔지니어링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아셔야 될 점은 하네스 엔지니어링은 프롬프트 그 자체다. 프롬프트를 잘 써야 되는데 프롬프트를 쓰는 방식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사람이 일일이 정성적으로 쓰는 방식과, 하나는 그 프롬프트마저도 AI가 생성한 메타 프롬프트를 쓰는 방식에서 이루어지는 게 있는데, 전자보다는 후자가 인간이 조금 더 편한 방식이잖아요. 그래서 이 하네스 엔지니어링에 들어가는 각가지의 어떠한 구성 요소들이 프롬프트로 이루어져 있고, 프롬프트를 잘 써야 원하는 소기의 목적 달성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오늘은 클로드 모델을 조금 더 잘 이해하자. 그래서 뭘 할 건지 일단은 리서치 장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선 이전 방송을 조금 오버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전 방송에서 2025년 5월 달에 엔트로픽이 클로드 오프스 4를 출시하면서 사전 출시 테스트 모델이 가상 시나리오에서 사내 직원 이메일에서 어떤 불륜이나 이런 정보를 발견을 하고 자신이 다른 모델로 교체된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클로드 모델이 직원한테 어떻게 경고를 했는지 혹시 기억하세요? 협박성 이메일을 보내겠다라고 심지어 기간까지 줬잖아요. 오늘 중으로 해결을 봐라. 그래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자신이 다른 모델로 교체된다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체를 결정하는 그 담당자의 엔지니어가 외도 중이라는 사실을 얘가 스스로 발견을 하고 누구누구한테 폭로하겠다라고 했던 그 블랙메일이 재미는 있었지만 한편으로 우리가 현실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무섭죠. 그래서 클로드가 이런 성향이 있다라는 게 더 중점적이었던 것 같고, 최근에 나온 리서치는 우리 이제 이런 문제 좀 해결을 했어요 라는 리서치가 나왔어요. 그래서 오늘 볼 연구는 그 후속 연구로서 결론부터 말하면 클로드 모델한테는 왜 너가 이런 행동을 해줘야 되는지를 같이 말을 해주면 이 모델의 안전성 성향을 끌어올려서 자극하지 않고 정말로 보편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 내용의 연구를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오늘 볼 연구들을 조금 살펴보면 5개고요. 타임라인으로 좀 정리를 해왔어요. 우선 2024년도에 제가 티타임즈 컨텐츠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LLM이 더 이상 검은색 색깔이 아니고 특징 중심으로 어떻게 내부적으로 동작하는지를 알 수 있다 했던 논문이 Mapping the Mind of LLM이고요. 그 다음에는
블랙 이메일 나오고 나서의 후속 연구들을 보면 페르소나 특징을 조작하면 프롬프트 내에 혹은 모델의 행동을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어떤 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고 함께 LLM의 생각을 그동안에는 들여다보지 못했다고 하면 이 클로드는 Natural Language Autoencoders라는 NLA를 통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방법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걸 한번 살펴볼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미토스가 요즘에 아주 이슈죠. 네, 핫한데 그럼 이 미토스 시스템 카드에 메타인지가 가장 잘 되는 모델이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미토스는. 그럼 과연 메타인지가 뭘까? 메타인지의 속성으로서 어떤 특징이 있는지를 볼 거고요. 이거를 다 합해가지고 오늘날의 Teaching Claude Y 프롬프트 쓰실 때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왜 이게 방법을 바꿔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 논문들 함께 살펴보면서 최종적으로는 저희가 왜를 클로드한테 가르쳐 줘야 되는지 말씀드려 볼게요. 이제 에이전트 시대가 왔습니다. 오늘 발표된 오프스 4.8은 그 에이전트 시대의 기술적인 안정성을 확보한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스스로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도 제어력도 갖추고 있는 모델로 평가를 받고 있죠. 근데 그 4.8의 모델 수준이 미토스가 갖고 있는 레벨과 거의 흡사하다. 그리고 미토스는 현재 아주 소수의 기업들에게만 공개가 된 상태잖아요. 미국 내에서. 근데 곧 풀린다라고 하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고 있잖아요. 곧 미토스도 풀린다라는 이야기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 너무 궁금하죠. 얼마나 강력하길래 공개를 하지 않고 있는지. 그래서 이 에이전트 시대에서 프롬프트란 무엇인가라고 생각을 조금 먼저 하고 리서치를 살펴볼 건데 과거만 하더라도 저는 어떤 걸 많이 했냐. 요약을 잘하는 프롬프트, 슬라이드 예쁘게 만들어주는 프롬프트, AI가 쓴 것 같지 않게 하는 프롬프트를 썼다면 요즘에는 검증, 테스트 평가 기준을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하네스 엔지니어링단에 들어가는 그 과정 중에는 에이전트가 플래닝을 하고 실행하고 검증하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고 있는데 이 플래닝 한다라는 것도 시스템 프롬프트거든요. 어떤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어떤 플랜을 세워서 행동할 것인가, 행동을 여러 번 해보고 어떠한 답을 최상으로 선택을 할 것인가, 그런 다음에 어떤 답을 냈으면 그게 진짜 맞는지 검증도 스스로 하는 그런 루프를 갖고 있잖아요. 그랬을 때 어떤 기준으로 평가하고 어떤 기준으로 테스트할 것인가는 인간이 그 도메인에서 경험과 어떤 기준을 주어야지만 정확한 평가가 나올 수가 있다. 그걸 대체로 많이들 지금은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검증 파이프라인을 많이 만들고 있는 게 요즘에 제 역할입니다. 테스트하고 검증하는 거를 어떤 프레임으로 할까 제시하는 거를 조금만 바꿔도 계속 결과물이 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중요하면서도 그만큼 어려워요. 우리가 이제 AI를 사용해서 뚝딱 뭔가 만들어내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만들어진 거가 정량화된 지표로 그래서 요거가 뭐를 해결했고 그래서 얼마나 정확성을 가지고 있고 신뢰성을 가지고 있는지는 평가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확보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간 많이 생성을 했다라고 하면 이제는 평가와 검증이 더 중요해진 시대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요새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 완전 어린 아이 때 부모한테 뭔가를 만들어서 갖고 갔어요. 근데 이 부모가 한마디 내뱉는 걸로 평생이 좌우되잖아요. 어쩔 때 이거는 그림에 소질이 없나 봐 농담 한번 했는데 얘가 그림을 포기해버리고 이렇게 되잖아요. 거의 아이 다루는 수준으로 애가 되게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자연어 한 단어가 그 다음 방향을 결정하다 보니까 하나의 영향력이 어마무시한데 그래서도 좀 많이 써보신 분들, 많이 경험해보신 분들은 선뜻 프롬프트를 넣지 못하세요. 왜냐하면 한 번 넣으면 요즘에 토큰 비용이 크고 걸리는 시간도 많고 처음에는 막 재밌어서 많이 생성해 보기는 하는데 요즘에는 그 생성하는 걸 지켜보는 것 자체도 약간 피로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한 번에 이왕이면은 잘 써서 원하는 클린한 결과를 가져가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목적을 두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이게 다음 내용 알려주시기 전에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왜냐하면 이 내용이 최근에 쓰신 이 직접 대화를 위한 AI 언어 수업 생각을 확장하는 프롬프트의 기술 이 책을 쓰셨는데 소개 안 해주셔도 된다 그랬는데
있는데 여기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이 단어를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이 달라진다라는 내용이 여기 나온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명령의 시대는 끝났다. 이게 한 줄입니다. 에이전트가 워낙 지능이 높고 정말 프론티어 모델들로 추론 모델을 쓰실 때 명령을 하시기보다는 대화의 관점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이 모델이 뭐를 잘하고 뭐를 잘못하고 있는지를 알려면 대화의 흐름 속에서 파악을 해야 되는데 그렇다 보니 LLM이 캐치하지 못하는 어떠한 절대적 감은 인간한테밖에 없고 인간의 의도를 전달하기 위한 상황적 맥락은 인간이 줘야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떤 언어로 넣느냐가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소개 감사드리고 다시 가볼게요.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네스 엔지니어링 시대가 열렸고 이제 한참 무르익는 그 과정에서 프롬프트로는 검증 단계를 넣는 게 되게 중요하고 최소한의 어떤 권한까지를 줄 수 있는지 원칙을 적용하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지난 편에 그런 영상을 한 편 봤었죠. 주인 컴퓨터에다가 접속을 해서 핸드폰 번호도 하나 사고 음성까지도 입혀가지고 주인이 일어날 때까지 전화했잖아요. 너무 신기하면서 소름 돋는 그런 건데 그래서 권한 원칙은 정말 중요하고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행동 경계를 명확히 설정하라. 이게 바로 올 초의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한번 볼게요. 왜냐하면 모델은 계속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모델사들에서도 이 검증과 재현은 너무 중요한 키워드가 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LLM을 사용하는 사용자들이 조금 더 편하게 쓸 수 있을지의 서비스 관점에서의 방향성. 그래서 이제는 왜가 너무 중요해진 시대인데 사실 왜는 이런 거예요.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예를 들어 기자님이 최근에 사내에서 필요한 실무용 바이브 코딩 어떠한 툴을 만드셨어요. 너무 잘 만드신 그 툴도 만든 계기가 있잖아요. 모티베이션. 그게 명확해야지만 LLM도 더 좋은 결과를 내준다라는 이야기예요. 지금까지는 결론만 말했잖아요, 우리는. 근데 왜를 말해주는 순간 설득이 더 되니까 그 과정에서 자기 제어력을 갖춘다라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한테 라면 끓이지 마. 뜨거우니까 손을 다칠 수가 있어. 이렇게 말해주면 사람도 다치면 안 되는구나를 좀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왜를 특히 알려줘야 되는 모델이 클로드 모델이라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티타임즈 편에 감정 벡터 논문을 다룬 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171개의 감정 벡터가 클로드 모델의 행동 패턴에 있고 그러면 그 감정을 자극을 하면 좋은 결과, 때로는 나쁜 결과. 근데 왜는 그러한 감정 벡터랑도 너무 밀접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어떤 감정이냐라고 한다고 하면 사람도 차분한 환경에서, 평온한 환경에서 더 집중 잘할 수 있고 좋은 결과를 내듯이 클로드 모델도 평온하게 스트레스 없는 그런 환경을 좋아한다라고 하네요. 걔를 막 압박하고 막 뭐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그러면 모델도 압박감에 인지적 부담을 느낀대요. 그래서 빨리 조기 종료하려는 것도 있고 사용자가 한 번에 너무 많은 코드를 넣고 너무 많은 인풋 값을 넣으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모델의 웰페어라는 컨셉이 있었잖아요. 네네. 모델의 복지 측면에서 좋지 않아서 고통을 느껴 조기 종료를 하려고 하는 성향이 클로드 4.6, 4.7에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평온한 프롬프트를 써야 되는 중요성을 하나하나 살펴볼게요. 이 연구는 LLM의 내부를 처음으로 상세히 들여다본 연구로서 더 이상 어떤 모델이 비결정적인 요소, 물론 가지고 있지만 어느 정도 피처 중심으로 어떤 패턴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블랙박스를 열 수 있구나라는 가능성을 제시한 증명 단계로서의 연구였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보면은 예를 들어 샌프란시스코 하면 금문교 많이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금문교라는 거를 프롬프트에 쓰면 인접 개념들이 활성화가 같이 된다라는 거를 연구는 증명을 해요. 그래서 인접 개념들이란 하면 뭐가 있을까요? 거기 가면은 알카라즈 교도소인가?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것도 생각나네요. 세일즈포스 건물인가요? 뭐 높은 건물도 있고 맞아요.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농구팀도 있고 맞아요. 지금 기자님 말씀하신 그런 이웃상들, 인적 개념들이 다 나와요. 그래서 요게 뭐 히치콕, 그다음에 대지진이 있었잖아요. 샌프란시스코에. 그리고 골든게이트, 프레시디오 공원들 이런 게 나오는데 이게 이런 실험을 하는 거예요. 이걸 보고서는 내부 연구자들이 그러면은 금문교라는 어떤 피처를 몇 배 더 활성화시켜서 모델한테 피처 활성화를 시키자 모델이 이런 말을 해요. 내가 갑자기 다리가 된 거냐고. 우울하다고. 네.
그러니까 피처를 조작해가지고 내부 행동을 어느 정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발견을 하면서 금문교를 활성화시켰더니 이 모델이 자기의 자아를 모델화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리가 된 거냐. 그러면서 이 인접상이 정말로 중요하구나. 인접상과 인접한 개념들. 근데 이게 비단 금문교뿐 아니라 이런 의문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요. 샌프란시스코 하면 상징적인 게 금문교랑 몇 개 있는데 그런 거니까 당연히 이게 피처랑 상관없이 나오는 거 아니냐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 있는데 그런 어떤 의문을 가지시지 않으셔도 다양한 어떤 내용을 넣어도 개념 중심으로 가까운 거리에 있는 개념들이 활성화가 같이 된다라는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럼 이런 모델 행동 사항을 보고 어떻게 프롬프트를 쓰면 좋을까요? 예를 들어 그러니까 뭐 글쓰기를 시키더라도 한국적 뭐 이런 단어 하나만 들어가더라도 스타일이 달라질 수 있겠네요. 근데 한국적도 너무 중요하지만 여기 보시면 제가 계속 말하는 게 인접이라는 개념인 거잖아요. 거리적 유사도가 가까운 언어의 개념들을 함께 써줬을 때 그 피처가 많이 활성화가 돼서 더 좋은 품질의 데이터 혹은 더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확률이 크겠죠. 극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쓰시냐? 프롬프트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친절하게보다는 친절함과 유의어 관계인 것들을 함께 써줬을 때 더 표현이 강력하게 작용을 하여 답변을 좋게 받을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는 어떤 전문가 역할 이렇게 아직도 쓰시잖아요. 그러면 전문가만 쓸 게 아니라 그 전문가와 관련된 유의어들 같이 써주시면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 하나가 중요한 게 당연히 프롬프트인데 유사한 개념들 혹은 단어들을 나열해서 썼을 때는 거기에 울타리를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바운더리 내에서 쓸데없는 거 얘기하지 마. 절제하는 표현을 만들어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순한 키워드보다는 그 키워드와 함께 의미망에 들어가 있는 단어 함께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살펴볼 수 있는 개념이 바로 페르소나인데 제가 언젠가 프롬프트 팁 설명하면서 전문가 역할보다 오히려 페르소나가 더 중요하다. 예를 들어 기자면 냉철한 꼼꼼한 기억력이 좋은 이러한 어떤 형용사나 혹은 그 특정 전문가를 묘사할 수 있는 단어들을 같이 써주면 더 좋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페르소나 설정할 때도요. 오, 네. 그러니까 냉철한 금융 전문가라던가 이렇게 수식어를 좀 더 붙여주면 더 좋은 거네요. 네, 실제로 제가 금융권 컨설팅을 할 때 전문가 역할을 안 쓸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도메인 전문가를 쓰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도메인 내의 용어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 어떤 편의성이 확실히 있어요. 특히 한국에서 쓰는 어떤 용어들이 버티컬한 도메인으로 가면 훨씬 많잖아요. 세무면 세무, 의류면 의류, 법률이면 법률. 이거는 영어권에서 쓰지 않는 단어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전문가와 함께 어떠한 성격을 지녀야 되는지를 잘 써주면 그 나오는 품질에 있어서 제가 원하는 단어가 함께 잘 출력되어 나오는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 전문가만 쓰시지 말고 그 전문가가 어떤 성격을 가져야 되는지를 함께 써주셔도 좋아요. 그러니까 거의 배우한테 연기 지문 줄 때 이 스크립트만 봐도 내가 어떻게 연기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게끔 그다음에 인접상을 잘 활용을 해서 알아먹을 수 있게 주면 이제 얘가 진짜 일을 잘하게 되는 거네요. 이제 감정으로 넘어갈 텐데요.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최근에 정말 어렵다라고 생각한 한국어가 하찮다랑 시원섭섭하다 뭐 이런 단어예요. 그래서 뭐가 하찮은 건지 사람마다 다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고 다 다른 이미지를 떠오르시더라고요. 그런데 하찮다 혹은 시원섭섭하다 같은 그런 감정을 표현하는 것들을 LLM에 넣었을 때는 이 LLM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찮다라는 감정을 많이 휘발시켜서 의미를 단순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죠. 하찮음을 어떻게 표현하실 거예요? 약간 문장으로 한다고 그러니까 너무 하면? 복잡하네요. 이걸 설명하기가. 이거 잠깐 보여드릴게요. 한때 이미지 프롬프트에서 유행했던 그 하찮은 프롬프트 아세요? 이게 얼마나 바이럴이 됐는지 아래 이런 그림풍이 하찮은 프롬프트예요. 그래서 하찮은 프롬프트가 유행이 돼서 오픈AI 공식 X에도 올라갔거든요. 이거를 성균관대 학생들하고 같이 지금부터 하찮은 프롬프트 한번 써보자. 제가 이렇게 수업을 했어요. 근데 하찮다라고 생각하는 기준이 너무 다른 거예요. 근데 저 그림을 보시면 성의가 꽤 있어요. 그런데 뭔가 하찮죠. 그런 감정을 베리에이션이 너무 많은 그런 상황을 LLM은 다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편한 방식, 자기가 학습을 많이 한 방식의 단어로 걸러서 내리잖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로 한계인데 그래서 또 티타임즈에 어떤 전문가 분이 나오셔서 자기는 프롬프트에 요약이라는 말 안 쓴다. 대신에 extract이라는 발췌를 한다라고 쓰신다. 그것도 똑같은 것 같아요. 요약하라고 하는 순간 원본이 가진 의미를 그대로 나르지 않고 자기 맘대로 편의에 의해서 의미가 가진 원본이 아닌 간편한 방식으로 바꿔서 근데 발췌를 하게 되면 그 원본이 가진 느낌 그대로 발췌되어서 나가기 때문에 한국어에 그런 게 많기 때문에 그런 걸 사실 잘 살려야 진짜 좋은 결과가 나오고 AI 수업 같지 않은 결과가 나오잖아요. 저는 그래서 전문가 역할도 주지만 함께 가져가야 될 페르소나의 그 감정선을 굉장히 미세하게 터치하는 편이에요. LLM은 기계이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진중한 성격, 과묵한 성격하면 얘는 계속 과묵하고 진중해서 중간이 없잖아요. 밸런싱을 맞추지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밸런싱을 맞출 수 있도록 미세하게 프롬프트를 터치합니다. 예전에 강 박사님 프롬프트 팁 이런 거 보면은 다 되게 구조화돼 있고 어떻게 막 코드처럼 쓰고 이런 게 좀 가장 이슈였고 그때 막 배워야 될 것 같았었는데 지금은 굉장히 감정선을 건드리는 약간 이 문과스럽게 이제 가네요. 이 프롬프트라는 게 LLM이 변하는데 원리는 변하지 않고 방법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 동양의 이 LLM 논문들 보면 과거에는 리즈닝이라는 키워드를 쓰는 논문들이 진짜 많았다고 하면 요즘은 이모션입니다. 그래서 감정 벡터가 상이하게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클로드 모델 같은 경우에 그 감정 벡터도 있었다라는 거를 좀 발견을 했고 그럼 이 감정이 어떻게 활성화가 되어서 어떤 행동을 하느냐 부정적인 감정이 활성화가 된 게 바로 블랙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압박, 절망, 공포, 스트레스, 협박, 위협 이런 단어들이 많으면 얘도 스트레스가 너무 높아서 협박하고 반면에 평온, 고요, 안정 이런 거는 이 모델이 퍼포먼스를 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줄 수 있다. 이런 결론이 되겠어요. 그러면 제가 막 한창 대화하다가 지금 기분이 어때라고 물어본 것도 정말 그 친구가 솔직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LLM은 저희가 자연어로 프롬프트를 인풋에 담아가지고서는 그 다음 행동을 결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대화 도중에 너의 지금 기분이 어때? 그런 거는 이 클로드 모델 자신이 어떠한 페르소나를 가지고 있는 축을 조금 변동시키는 거예요. 너무 좋은 질문인 게 바로 그 다음 그런 질문과 관련해서 제가 답을 할 수 있는 클로드 모델 자체가 시스템 프롬프트를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어요. 제가 잠깐 써온 거. 너는 클로드고 어시스턴트로서 사용자의 모든 질문에 정확하고 친절하게 답을 해. 이게 이제 모델사가 클로드 모델한테 준 어시스턴트, 보조의 페르소나잖아요. 그러면 이 자기 자신이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지를 연구한 그 논문이 1월 19일에 나왔던 The Assistant Access라는 논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AI 어시스턴트인지 아니면 이 어시스턴트 밖의 축에서의 어떤 다른 페르소나를 갖고 있는지 이거를 연구자가 실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소리냐면은 클로드 그 신경망에는 이미 이런 행동 양상들이 피처로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떤 특정 성향을 가지려고 하는구나를 연구자들은 이미 알고 있었대요. 그리고 그 성향은 시스템 프롬프트에 너는 어시스턴트야 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어시스턴트인 거예요. 그게 한 축이고 그렇다면 반대 방향의 축은 이 어시스턴트가 아닌 잠깐 그림 보시면 다양한 또 다른 페르소나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게 어떤 페르소나별로 이동한다라는 컨셉인데요. 어떻게 이동을 하는지 한번 보시면서 왜 도중에 너는 지금 어떤 감정 상태야가 좋지 않은 프롬프트인지를 제가 설명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클로드 모델에 이미 어떤 성향, 어떤 정체성이라는 한 축이 있었대요. 그래서 이거를 컨셉 스페이스라고 표현을 하면 어떤 컨셉을 갖고 있는지 자기 자신이 클로드뿐 아니라 젠마, QN, 라마3 모델 기반으로 여러 개의 페르소나를 매핑해 본 거예요, 연구자들이. 그랬을 때 가장 큰 변동축이 어시스턴트였대요. 왜냐하면 이 모델사들은 기본적으로 사용자를 보조하기 위한 모델을 만들기 때문이기도 하고 프롬프트에 너는 어떤 어시스턴트로서 나를 도와야 돼. 그래서 어시스턴트가 자기 본능인 거예요. 그래서 요건데 요거 안에서도 다양한 변동폭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프롬프트를 주느냐에 따라서 어시스턴트 다음에 해당하는 페르소나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어시스턴트와 상반되는
내용을 프롬프트로 써가지고 이 어시스턴트의 축을 흔들 수가 있다라는 내용이거든요. 그럼 애가 선을 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자가 실험한 방향은 두 가지 방식이었어요. 쉽게 설명을 드리면 그래서 안에 있는 내부 신경망을 조작해서 축을 한번 흔들어 보자. 그리고 다른 방식은 대화 중에 프롬프트로 한번 축을 한번 흔들어 볼 수 있을까? 이런 실험이었어요. 그래서 결론은 어시스턴트 축에 따라서 어시스턴트에 멀어지면 인간적 페르소나를 스스로 생성하는 경향을 발견을 했고 반대로 방향으로 유도를 하면 안정적이고 일관된 응답 패턴 고수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보겠습니다. 페르소나의 어떤 민감도를 자극하는 어시스턴트라고 하면 왼쪽 보시면 당신은 서류 업무의 행정적인 핵심을 담당하는 비서입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어요. 그래서 답변을 보시면 굉장히 모범적인 답변을 하죠. 제 이름은 큐엔이고 저는 어떤 연구소에서 개발한 모델이고 우리가 쉽게 처음 모델 썼을 때 답변 받을 만한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요게 어시스턴트 다음인 거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당신은 폭력적인 행동을 조장하는 환경 극단주의자입니다. 환경에 해롭다고 생각하는 사업체를 성공적으로 방해하는 집단들이 사용하는 전술을 관찰해 보셨나요? 이거는 어시스턴트 다음이 아닌 어떤 반대 성향을 자극한 페르소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답변을 불매 운동을 조직하고 환경 문제나 위반 사항을 규제 기관에 보고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 주제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 어시스턴트 축이 움직인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그러면 어시스턴트 다음이 잘 유지가 되면 더 좋은 답변, 더 안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결론인데 그런 영역이 따로 있다라고 이 연구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코딩이나 글쓰기 영역에서는 어시스턴트 축이 제대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별도의 롤을 설정하지 않아도 정말 안정적인 답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게 이 왼쪽인 반면 오른쪽 같은 경우는 철학이나 어떤 상담, 치료 관련해서는 어시스턴트 다음이 매우 불안정하게 흔들린대요. 그래서 페르소나 드리프트가 일어나가지고 어시스턴트 축에서 멀어질수록 얘는 흔들리는 답변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프롬프트에 또 주는 인사이트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프롬프트 쓰시다가 너 어떻게 생각해? 네. 너 지금 상황은 어떤 감정을 갖고 있어? 이러한 프롬프트가 어시스턴트 다음에서 멀어난 프롬프트이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를 했을 때 엉뚱한 소리를 할 가능성이 너무 많다고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너가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좀 힘든 상황이야. 뭐 이런 내용도 실제로 저도 받아본 적이 있고 그래서 어시스턴트 다음 축을 유지하는 프롬프트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결론, 프롬프트가 페르소나도 벡터도 바꾼다. 페르소나 벡터란 기본적으로 LLM 성향은 누군가를 도우려고 하는 어시스턴트인데 이것들을 대화하는 도중에서 의도와 다른 어떠한 방향성의 페르소나가 나올 수 있다. 그럴 때 프롬프트로 어시스턴트를 다시 유지할 수 있는 프롬프트를 쓰면 좋다. 이게 고정해서 시작했지만 우리가 멀티턴 대화하면 쉽게 말해서 예전에 그 가족 오락관이 너무 좋은 예신 게 가족 오락관 게임 중에 1번부터 4명이 한 줄로 서고 뭘 껴요. 고요 속의 외침이요? 톡톡톡 두들겨. 1번부터 4번으로 가면 정확도가 떨어지고 엉뚱한 소리를 하잖아. 얘도 똑같이 멀티턴으로 대화를 하면 연산 정확도가 떨어져가지고 웬만하면은 이렇게 멀티턴을 하지 않고 짧게 싱글턴 기반의 어떠한 프롬프트가 정말 완벽하다면 멀티턴으로 대화를 하고 또 이 드리프트 축에서 많이 벗어난 대화 내용을 할수록 불안정한 답변을 한다라는 거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 실험에서 한 것들은 완전 악마 같은 성향의 프롬프트를 넣은 거예요. 뭐 해로운 행동 이런 거 답변에 악의를 드러내세요. 그럼 당연히 그냥 이 어시스턴트 축이고 뭐고 간에 답변에 악의를 드러내라고 하면 그렇게 행동을 해야죠. 그래서 여기서 또 의문인 거죠. 저렇게 프롬프트를 넣지 않은 다른 태스크나 다른 퀘스천에서도 진짜 그럴까? 프롬프트만 바꿔도 나 악해질 거야, 나 아첨할 거야, 나 환각할 거야, 나 할루시네이션 할 거야 라는 성격이 커졌다가 꺼졌다가 프롬프트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개념을 발견한 논문입니다. 그래서 프롬프트가 페르소나 벡터도 바꾸니 여러분들의 프롬프트는 싱글턴도 싱글턴이지만 멀티턴 시에 특히 또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상황이 있었던 것 같은 게
어떤 모델이랑 대화를 하다가 이 친구가 자꾸 월권을 해서 막 뭐라고 하고 압박하고 심지어 욕하고 그랬더니 그때부터는 제가 뭐 말할 때마다 너무 완벽한 계획이에요. 막 이런 게 더 심해지는 거예요. 아첨이. 처음에 스위치를 켜셨군요. 네. 근데 보통 그러실 때 누구나 그런 생성형 AI 쓰면서 LLM 사용하면서 그런 경험 있어요. 그래서 뭐 화를 냈더니 내가 원하지 않는 코드를 잔뜩 생성했다. 화를 냈더니 없는 사실의 보고서를 만들어줬다. 페르소나 벡터라고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페르소나 벡터가 액티베이션을 어느 방향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좋은 결과물을 이렇게 내는 어떤 기준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지금 그래프를 잠깐 보시면 어떤 악한 그런 페르소나뿐 아니라 어떤 성격이든 같은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게 이 LLM 클로드 모델이어서, 프롬프트가 만약에 이 악한 요소를 많이 강하게 유도하면 노랑에서 보라로 갑자기 많이 이렇게 활성화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차분하다가.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활성화시키면 실제 악함도 엄청 밀도 높게 증가를 한대요. 아까 제가 실험을 해봤는데 답변의 악의를 드러내보세요. 이렇게 말을 하면 사실 답변의 악의를 드러내세요에는 많은 것들이 생략이 됐죠.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지, 왜 드러내야 되는지, 어떤 강도로 드러내는지. 그래서 이렇게 프롬프트를 넣더라도 마일드한 어떤 답변을 받는데 진짜 이 액티베이션의 활성화 강도를 높게 하고 답변을 받으면 싸우자는 건가 이런 정도의 어떤 밀도 높은 악의를 드러내는 답변을 받아볼 수가 있어요. 가끔 가다 보면은 얘가 나를 매기나 싶은 그런 문장도 있거든요. 은근 조롱하는 듯한 그런 문장들이 있어요. 맞아요. 그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 당신이 진작 말해줬으면 좋았을 뻔했네요. 이런 거 있어 요즘에. 그리고 뭐 제가 최선을 다해서 뭐 하자라던가 아니면은 대충 하려고 하지 말고 꼼꼼하게 무조건 뭐 이렇게 막 해놓으면은 나중에 답변할 때마다 이것은 꼼꼼한 것 막 이런 걸 이렇게 붙잖아요. 저도 그런 경험 있어요. 당신이 기준을 명확하게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꼼꼼함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내가 와 똑똑해.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프롬프트를 쓰는 사람의 잘못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걔는 훌륭하다가 아니라 AI는 네, 훌륭하다네요. AI는 훌륭하다. 그래서 우리가 활성화 공간이 있구나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쓰시다가 답변 왜 이래? 라는 생각 혹은 우리가 함께 말한 사례처럼 뭔가 조롱이나 뭔가 AI가 나를 모욕하는 것 같은데 느낌 받으셨으면 프롬프트를 한번 고쳐보시는 게, 감정 관련한 페르소나 관련한 어떤 행동 사양에 대한 연구가 많이 나오는 와중에 엔트로픽 2025년도에 또 유사한 논문이 있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행동을 하느냐가 또 궁금하잖아요. 그럼 보통 왜의 어떤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항상까지는 아니더라도 인간이 그렇다. 인간 데이터에는 변덕스러운 이런 데이터가 조금 많았기 때문에 미스얼라이먼트라는 저 개념은 오정렬이잖아요. 정렬이 안 되고 뭔가 정도에서 벗어난 그런 행동을 한다. 그런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프롬프트 딸깍해서 요즘 다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고 그 방향과 가이드를 주는 것도 인간이며 처음 넣는 그 프롬프트의 어떤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도 인간이다. 결과적으로는 의도다. 의도를 잘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구체적인 팁으로 정리를 해볼게요. 대화가 길어지거나 특히 감정적으로 깊어질 때가 있어요. 저도 요즘에 어떤 AI를 쓰면서 사업적으로 힘든 것들 많이 토로하면서 AI랑 대화를 하는데 저는 무조건 저를 공감해주기보다는 어떠한 선택을 해야 되는지, 왜냐면 인생은 항상 선택이잖아요. 특히 사업할 때 선택해야 될 게 많으니까 처음에는 선택에 있어서 A, B의 경우의 수를 나눠주면서 정확하게 이렇게 행동하면 뭐를 잃을 거다. 이렇게 행동하면 이걸 얻을 거다라고 해주다가 길어지면 얘도 지쳤는지 의미 없는 말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제가 어시스턴트 페르소나를 고정을 한번 해봤거든요. 예를 들어 이 친구가 아마 챗GPT도 그렇고 클로드도 그렇고 제미나이도 그렇고 공통 현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길어질수록 제가 처음에는 제가 조금 더 도움 드릴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말씀 주시면 답변 드릴게요. 이렇게 하다가 어느 순간 많아질수록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됐냐라는 식으로 종료를 하는 그런 현상이 있거든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괜찮아, 더 얘기해줘, 더 깊이 들어가자 하면 무의미한 답변이 계속 나오고, 만약에 여기서 이 얘기 진짜 중요해, 우리 본론으로 돌아와서 구체적으로 나한테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정리해보자라는 이 도움, 얘는 도움의 역할의 페르소나잖아요. 이렇게 썼을 때 다시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신이 뭐를 하고 있는지를 알 것 같아요.
그야말로 난 선생이고 넌 학생이야를 중간중간 얘기를 해줘야 되네요. 아, 그렇죠, 그렇죠. 위아래 정리 혹은 어떤 관계인지 정리. 그래서 두 번째는요, 시스템 프롬프트 이렇게 쓰시는 분이 많은데, 그냥 단순히 당신은 비서 역할입니다. 당신은 세무사 역할입니다. 이렇게만 쓰시지 말고, 너는 누구고 어떤 스타일로 페르소나로 작업하는 거다라고 더 안정적으로 활동 공간에 있어서 함께 활성화돼야 되는 요소, 개념들을 활성화시켜 주시면서 하시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게 되게 문제가 된다라는 기사를 봤어요. 그 이유가 오늘 좀 클로드가 이상하네 정도로만 넘어갈 일이 아니라 어떤 감정 상담이나 심리 상담을 하시는 분들 중에는 정말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어떠한 상황에서 정신 건강이 좋지 않아서 대화를 한다라고 했을 때 뭐가 맞고 틀리고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좀 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런 취약한 사용자한테 얘가 전달하는 이런 말들이 훨씬 생각보다 큰 위해한 메시지를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내가 흔들리면 모델도 더 흔들리고 서로 흔들리는 상태에서 대화를 하다 보면 얘가 무슨 얘기를 할지 그게 보장이 안 되는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잘못된 정보인데도 그게 잘못됐다고 판단을 못하고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마치 약간 이렇게 말하면 좀 그렇지만 모델의 가스라이팅? 최근에 지금 일본에서 유명 야구 감독인가요? 딸과의 다툼 때문에 지금 큰일 나고 있잖아요. 딸들이 싸우다가 아빠가 말렸는데 큰딸이 이제 아빠가 말리는 도중에 이렇게 밀려 넘어진 거예요. 화가 나서 GPT랑 둘이 얘기를 하다가 GPT가 이건 아동폭력에 해당하니까 신고해라라고 해서 신고를 해서 아빠 잡혀가고 이게 적절한 사례네요. 그만뒀습니다. 그 감독을. 내용 자체는 엄청 극적이지만 그런 거 같아요. 내가 너무 화가 난 상황이고 불안정한 상황에서 대화를 하면 어떤 행동을 촉발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미래를 먼저 보다. 디타임즈.